안녕하세요, 잼블러입니다. 지난 승무패 80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약 6억 원이 이번 회차로 이월되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대박의 행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승무패 81회차는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6라운드 경기로만 구성되었는데요.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순서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승무패 81회차 첫 번째 경기는 카자흐스탄 프리미어리그의 카이랏 알마티와 그리스 슈퍼리그 소속 올림피아코스 피라에오스의 경기. 두 팀 모두 이번 챔피언스리그 페이지에서 아직 승리가 없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카이라트는 올 시즌 들어 경기 내내 수비 라인의 흔들림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특히 상대 공격이 박스 근처까지 들어오면 순간적인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도 전환 속도가 느려 득점 기회를 만들어도 마무리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정팀 올림피아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수비 안정감이 부족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하는 패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의 데인마크가 헐거워 상대에게 돌파 기회를 쉽게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 전개 속도는 카이라트보다 조금 더 빠르고 중앙에서의 볼 연결 능력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두 팀은 공식 맞대결이 이번이 첫 경기인데요. 첫 대결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지만 현재 흐름만 보면 양팀 모두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은 전반 초반 카이라트가 홈 경기라는 이점을 살려 높은 압박으로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올림피아는 안정적인 빌드업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 팀 모두 뚜렷해지는 편이기 때문에 경기 중반 이후에는 세트피스나 역습에서 득점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올림피아는 최근 리그 일정이 빡빡해 후반 체력이 떨어지는 경기가 있었던 만큼 후반 집중력이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의 예상 결과는 두 팀 모두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1대1 무승부 혹은 올림피아가 후반 결정력을 살려 1대0으로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세리에A의 인테르와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이 맞붙는 빅매치.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페이지에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는 8위권 진입에 매우 중요한 한판인데요. 먼저 홈팀 인테르는 이번 챔스에서 탄탄한 조직력과 빠른 전환 속도를 앞세워 4승 1패, 승점 12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패스 템포가 훨씬 빨라졌고 전방에서는 결정력 좋은 공격수들이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며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장면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측면에서 공간을 노출하는 부분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데요. 원정팀 리버풀은 강력한 전진 압박과 빠른 템포를 앞세운 공격이 강점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도 3승 2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측면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이 살아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흐름을 뒤집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하다는 점인데요. 프리미어리그와 컵대회 일정을 병행하면서 최근 몇 경기에서 교체 카드 활용 폭이 좁아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팀의 공식 맞대결은 2022년 이후 없지만 당시 인테르 홈에서 치러진 경기는 리버풀이 원정에서 강한 압박으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어 이번 경기에도 하나의 참고 포인트가 되는데요. 전반에서는 인테르가 중원 지배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는 그림이 예상되고 리버풀은 빠른 측면 돌파와 역습으로 균형을 깰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인테르는 홈 이점을 살려 안정적인 운영을 시도할 것이고 리버풀은 체력 소모가 커지는 시점에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중반 이후 실점 위험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요. 전력과 최근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인테르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저의 예상 결과는 인테르 승, 예상 스코어는 2대1 혹은 2대0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리에A의 아탈란타와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의 경기. 두 팀 모두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비슷한 승점 흐름을 보이며 중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홈팀 아탈란타는 공격 전개가 빠르고 전진 패스의 질이 좋아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난 팀인데요.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최전방의 연계 플레이와 미드필더들의 침투가 돋보이며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정팀 첼시는 이번 시즌 들어 경기력 기복은 있지만 챔스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방의 템포가 좋아지고 측면과 중앙에서의 볼 순환이 부드러워지며 경기 전체 진행을 주도하는 장면이 많아졌는데요. 다만 빠른 역습을 허용하는 순간 수비 뒷공간이 흔들리는 약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일정에서 강팀들과 연달아 맞붙으며
선수단의 체력 부담이 다소 쌓여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됩니다. 두 팀은 최근 공식 맞대결 기록이 없어 이번 경기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첫 만남이 될 전망인데요. 전력만 보면 첼시의 개인 기량과 공격 템포가 한 단계 위지만 아탈란타는 홈 경기에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팀이라 초반 흐름은 아탈란타 쪽으로 조금 더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에는 아탈란타가 공격적으로 나서 첼시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첼시는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돌리며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후반으로 가면 교체 자원이 풍부한 첼시가 조금 더 활력을 가져갈 수 있고 양팀 모두 공격 템포가 빨라지며 득점 장면이 나올 여지가 큰 경기인데요. 종합적으로는 두 팀이 공격적으로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승부를 가르기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저의 예상 결과는 2대2 무승부를 전망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과 체코 일부 리그의 슬라비아 프라하의 경기. 두 팀의 흐름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관전 포인트가 뚜렷한 한판인데요. 먼저 홈팀 토트넘은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2승 2무 1패, 승점 8점으로 중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전방 압박과 양쪽 풀백의 공격 가담이 돋보이고 중원에서의 패스 템포가 좋아지면서 경기 주도권을 꽤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다만 수비에서는 간헐적으로 센터백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을 초래하는 장면이 있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중요한 팀입니다. 원정팀 슬라프라는 이번 챔스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리가 없고 3무 2패로 승점 3점에 머물러 있는데요. 특히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상대가 강하게 압박해오면 후방 빌드업에서의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압박력이 떨어지며 경기 주도권을 빼앗기는 흐름이 반복되는 것도 약점입니다. 두 팀의 공식 맞대결은 2008년 이후 없어서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구도인데요. 전력 차이가 뚜렷한 만큼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이 템포를 높이며 슬라프라 진영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을 예상하면 전반에는 토트넘이 높은 점유율과 빠른 측면 공격을 통해 일찍 득점을 노리는 전개가 예상되고 슬라프라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 한두 차례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토트넘의 지속적인 압박이 누적되며 슬라프라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특히 측면에서의 돌파와 세컨볼 상황에서 토트넘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슬라프라는 체력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후반 실점 위험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전력 폼 홈 2점을 모두 고려하면 경기 양상은 토트넘의 우세가 뚜렷한 경기로 저의 예상 결과는 토트넘 승, 예상 스코어는 2대0 많게는 3대1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승무패 81회차 다섯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과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두 팀 모두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전술적인 재미가 기대되는 매치인데요. 먼저 홈팀 아인트호벤은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2승 2무 1패로 승점 8점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추격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 능력이 살아있고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가 더욱 높아 상대 빌드업을 강하게 흔드는 팀입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순간적으로 라인이 깨지며 측면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꾸준히 나와 실점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챔스에서 3승 2패, 승점 9점으로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단단한 수비 조직력과 중원에서의 압박 전환이 강점이고 역습 상황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들어 수비 라인이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고 측면에서의 1대1 대처가 흔들리며 의외의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2016년 이후 없어서 이번 경기는 오랜만의 재회이며 지금의 전력으로 보면 스타일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아인트호벤은 속도와 전진성을 앞세운 공격 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냉정한 수비와 전환 속도로 승부하는 팀인데요. 이번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에는 아인트호벤이 홈의 기세를 살려 높은 점유율과 빠른 측면 전개로 마드리드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인을 너무 올리지 않고 중앙 압박을 중심으로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아인트호벤의 압박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시간대에 마드리드의 전환 공격이 더 위협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승부에 강한 팀이라는 점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전력 차이는 크지 않지만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단계 앞서고 홈 흐름에서는 아인트호벤이 더 위험한 팀이라는 점에서 승부 예측은 쉽지 않은 구도인데요. 저의 예상 결과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고
치열하게 전개될 경우 2대1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근소한 승리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프랑스 리그왕의 AS 모나코와 튀르키예 슈페르리그의 전통적 강호 갈라타사라이의 경기. 두 팀의 최근 흐름이 정반대로 가고 있어 이번 경기의 승부 포인트가 더욱 명확한 한판인데요. 먼저 홈팀 AS 모나코는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1승 3무 1패, 승점 6점을 기록하며 하위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득점력이 떨어지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 마무리 패스의 정확도가 부족한 점이 꾸준히 약점으로 지적되는데요. 특히 수비에서는 상대의 빠른 역습을 받을 때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며 실점 위험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원정팀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챔스에서 3승 0무 2패, 승점 9점으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은 매우 좋은 편인데요. 특히 전방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살아있고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가 안정적으로 연결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힘이 강합니다.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도 좋아 전환 단계에서 실수가 적은 것이 큰 장점인데요. 다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진의 라인 컨트롤이 들쑥날쑥해지는 경향은 남아있습니다. 두 팀의 공식 맞대결은 2000년 이후 없어서 오랜만에 성사된 유로 무대 맞대결인데요. 스타일만 놓고 보면 모나코는 점유 기반의 빌드업 축구, 갈라타사라이는 템포 빠른 측면 전개와 확실한 마무리를 중심으로 한 팀으로 경기 방향이 뚜렷하게 나뉘는 대결입니다. 전력 차이와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갈라타사라이의 우세가 조금 더 뚜렷해 보이는데요. 저의 예상 결과는 갈라타사라이 원정승으로 예상 스코어는 2대1, 경우에 따라 2대0까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벨기에 프로리그의 위니옹 생질로아즈와 프랑스 리그왕의 강호 마르세유의 경기. 두 팀 모두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승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먼저 홈팀 위니옹은 이번 챔스에서 2승 0무 3패, 승점 6점으로 중위권 아래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점은 확실한데요. 빠른 역습 전개와 공격 숫자 투입이 매력적이고 특히 측면에서의 직선적인 돌파가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 워낙 크고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면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를 범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도 비교적 타이트해 선수단의 체력 부담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원정팀 마르세유는 챔스에서 2승 0무 3패, 승점 6점으로 위니옹과 같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기력 기복이 더 큰 편입니다. 전방에서의 패스 연결과 측면 공격은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수비 라인의 집중력 부족이 경기마다 반복되고 있고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며 실점이 나오는 장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두 팀은 이번 시즌이 첫 맞대결로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팀들인데요. 위니옹은 압박을 버티고 역습으로 승부하는 방식, 마르세유는 점유율과 측면 전개를 강조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만큼 중원에서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에는 위니옹이 빠른 압박으로 템포를 높이며 마르세유의 빌드업을 흔들 가능성이 있고 마르세유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측면에서 기회를 찾아 나설 전망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위니옹은 체력 저하가 뚜렷해지는 팀이라 마르세유가 점유와 패스 흐름을 기반으로 공격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적으로는 두 팀 모두 뚜렷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진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저는 홈팀과 원정팀의 2대1 승리의 가능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승무패 81회차 여덟 번째 경기는 스페인 라리가의 비아레알과 덴마크 슈페르리가의 코펜하겐의 경기. 두 팀 모두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반등을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홈팀 비아레알은 이번 챔스에서 아직 승리가 없고 1무 4패, 승점 1점으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 속도가 지난 시즌 대비 크게 떨어졌고 중원에서 압박을 버티지 못하며 전진 패스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수비에서도 실점이 많아 라인을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정팀 코펜하겐은 1승 1무 3패, 승점 4점을 기록하며 비아레알보다는 조금 나은 흐름이지만 경기력 기복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특히 라인 뒤 공간을 노출하는 장면이 많아 상대의 빠른 공격에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습 상황에서는 측면 스피드가 살아있어 한 번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두 팀의 공식 맞대결은 이번이 첫 경기인데요. 스타일만 놓고 보면 비아레알은 점유 중심, 코펜하겐은 전환 중심으로 전술 색깔이 뚜렷하게 갈리는 매치입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에는 비아레알이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근 결정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초반 득점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코펜하겐은 라인을 너무 올리지 않고 역습 두세 번으로 승부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비아레알은 체력 저하 문제와 수비 라인 흔들림이 겹치면서 위험 장면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고, 코펜하겐은 빠른 측면 돌파로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다만 두 팀 모두 득점력이 높지 않아 많은 골이 나오기는 어려운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의 예상 결과는 1대1 무승부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아제르바이잔 프리미어리그의 카라바흐와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의 전통 강호 아약스가 맞붙는 경기. 현재 두 팀의 흐름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홈팀 카라바흐는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2승 1무 2패, 승점 7점을 기록하며 중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방에서의 빠른 연계 플레이와 측면에서의 전환 속도가 좋아 경기 중 몇 차례는 충분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다만 실점이 많은 편으로 수비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집중력 저하가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원정팀 아약스는 이번 시즌 들어 유럽 대항전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챔스 페이지에서 오전 전패, 승점 0점에 머물고 있고 득점 1, 실점 16이라는 극도로 부진한 지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비 조직이 사실상 붕괴된 수준으로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와 전방 압박 실패가 겹치면서 상대에게 너무 쉽게 득점 기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도 결정력이 떨어지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2024년 10월에 있었던 경기에서 아약스가 3대0 승리를 가져간 바 있지만 지금의 팀 분위기와 전력 상태는 그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진 에레디비시 두 경기에서 2연승을 올리고 이번 경기에 임하는 아약스여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한 골 정도는 득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에는 카라바흐가 홈에 2점을 살려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며 아약스 수비의 실수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카라바흐는 후반에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며 경기 흐름을 조용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폼 흐름을 종합하면 아약스의 최근 부진을 고려해 카라바흐 쪽이 우세한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저의 예상 결과는 카라바흐의 한 점차 1대0 승리와 함께 아약스의 후반 한 골까지 더해 1대1 무승부까지 함께 예상해보겠습니다. 승무패 81회차 10번째 경기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과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 두 팀 모두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경기력을 만들어가는 팀이라 전술적으로 상당히 치열한 한판이 될 전망인데요. 먼저 홈팀 레버쿠젠은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2승 2무 1패, 승점 8점을 기록하며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빠른 공격 전환과 중원에서의 부드러운 패스 흐름이 강점이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사용하는 유연한 공격 빌드업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비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불필요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고 후방 빌드업에서의 작은 실수들이 위험으로 연결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최근 리그 일정이 다소 빡빡해 선수단 체력 부담도 변수입니다. 원정팀 뉴캐슬은 3승 0무 2패, 승점 9점을 기록하며 공수 밸런스 측면에서 매우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전진 압박, 빠른 전환 속도,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까지 경기 전체를 흔드는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팀인데요. 특히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개선되며 실점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와 챔스를 병행하면서 주전 선수들 일부가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에는 레버쿠젠이 홈에 2점을 활용해 중원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고 뉴캐슬은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여 레버쿠젠의 빌드업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맞설 전망입니다. 후반으로 가면 체력 싸움에서 뉴캐슬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고 레버쿠젠은 로테이션 폭이 좁아 중원 압박이 느슨해지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 팀 모두 공격 템포가 빨라지며 득점 장면이 나올 여지가 많은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기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 경우 뉴캐슬이 3대2로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1번째 경기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의 벤피카 대 세리에의 나폴리의 경기. 두 팀 모두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등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먼저 홈팀 벤피카는 이번 챔스에서 1승 0무 4패, 승점 3점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부진한 흐름입니다. 공격은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하고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매끄럽지 않아 상대의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며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후반 실점 위험이 매우 높은 팀입니다. 반면 원정팀 나폴리는 이번 챔스에서 2승 1무 2패, 승점 7점을 기록하며 중위권에서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요. 공격 전개는 부드럽고 측면 크로스와 전방 침투가 날카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하며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리그 일정도 최근 타이트해 선수단 체력 관리가 벤피카보다 조금 더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번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2016년 챔피언스리그에서 두 차례 만나 당시 두 번 모두 나폴리가 승리한 전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원 장악력과 공격 템포에서 나폴리가 확실히 우위였는데 지금의 양팀 흐름을 봐도 비슷한 양상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에는 나폴리가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 템포를 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벤피카는 홈 2점을 살려 빠른 전환 공격으로 균형을 깨려 하겠지만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져 오히려 역습을 허용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나폴리는 교체 자원을 활용해 공격 템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예상 결과는 나폴리의 승을 예상하며 스코어는 2대1로 전망하겠습니다. 승무패 12번째 경기는 벨기에 주필러 프로리그의 클럽 브리에와 프리미어리그 선두팀 아스널의 맞대결.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큰 만큼 이번 경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관심 포인트인데요. 먼저 홈팀 클리브리는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1승 1무 3패, 승점 4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격 전환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중원에서의 압박이 약해 상대에게 쉽게 점유권을 내주는 경향이 있고 수비 라인도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실점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압박을 펼치는 팀을 만나면 후방 빌드업에서의 실수가 잦아 경기 전체가 수세에 몰리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최근 리그 일정도 꽤 타이트하게 이어져 체력 부담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정팀 아스널은 이번 챔스 페이지 오전 전승, 승점 15점으로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득점 14, 실점 1이라는 놀라운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 공수 밸런스가 리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인데요. 전방의 빠른 압박, 중원의 안정적인 패스 전개, 그리고 최종 지역에서의 마무리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조직력이 좋아 상대가 쉽게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전환 속도 역시 매우 빨라 압박 저항 능력이 약한 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두 팀은 이번이 첫 맞대결로 전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지만 클리브리가 홈에서 강한 압박으로 초반 기세를 끌어올릴 경우 아스널이 잠시 리듬을 조절하는 시간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력 폼, 체력 전술, 완성도를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아스널이 확실하게 유리한 구도인데요. 저의 예상 결과는 아스널 승, 예상 스코어는 2대0 많게는 3대1까지 바라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스페인 라리가의 아틀레틱 빌바오와 프랑스 리그앙 최강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이 경기도 전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지만 빌바오의 강한 홈 경기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인데요. 먼저 홈팀 빌바오는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1승 1무 3패, 승점 4점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팀답게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의 양쪽 측면 전개는 뛰어나지만 득점력이 떨어지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정확도가 부족하고 세컨드볼 처리에서도 상대에게 밀리는 장면이 종종 반복되고 있는데요. 수비에서는 압박이 풀리는 순간 중앙 공간을 쉽게 내주는 약점이 있어 강팀을 상대로는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반면 원정팀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챔스에서 4승 0무 1패, 승점 12점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득점력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 전방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과 중원의 빠른 전환 능력, 그리고 측면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모두 살아있습니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 역시 완벽하진 않은데요. 수비 라인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빠른 역습을 받으면 위험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 리그 일정은 비교적 여유로워 컨디션 면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더 좋은 상태인데요. 두 팀의 맞대결은 2011년 이후 공식전이 없고 이번 챔스 페이지가 사실상 첫 대결에 가깝습니다. 전력 차이가 크지만 빌바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활동량으로 상대 템포를 묶는 데 능한 팀이라 초반 전개는 어느 정도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에는 빌바오가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중원 압박을 강하게 걸며 파리 생제르맹의 점유율을 흔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전방 개인 기량이 워낙 좋아 한 번의 패스 전환으로 위험한 장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 경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빌바오는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압박 효율이 낮아지고 파리 생제르맹은 교체 자원 투입으로
오히려 템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 득점이 나올 확률도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예상 결과는 원정팀 파리 생제르맹의 원정승. 예상 스코어는 2대1. 경기가 크게 벌어질 경우 3대1까지도 예상하겠습니다. 승무패 81회차 마지막 경기이자 14번째 경기는 유럽 최정상을 놓고 경쟁하는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가 맞붙는 빅매치. 이미 여러 차례 챔스에서 명승부를 만들어낸 두 팀의 대결이라 이번 경기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챔스 페이지에서 4승 1패, 승점 12점으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 전개가 매우 안정적이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활용하는 유연한 빌드업이 강점인데요. 특히 빠른 전환과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역시 레알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다만 최근 일정에서 핵심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누적되며 수비 라인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챔스에서 3승 1무 1패, 승점 10점을 기록하며 역시 상위권에서 경쟁력을 유지 중입니다. 특유의 점유 기반 축구와 정교한 패스 플레이는 여전히 강력하며 측면에서의 전개 속도 역시 경기마다 위협적입니다. 문제는 최근 리그 일정이 매우 빡빡하게 이어지고 있어 주전 자원들의 체력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특히 전진 압박의 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기들이 나오면서 중원에서 템포를 잃는 시간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챔스에서 6번 만나 레알이 2승 3무 1패로 근소한 우위. 하지만 최근 몇 시즌만 놓고 보면 시티가 점유율과 경기 주도권에서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점유태 결정력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에는 시티가 공을 오래 소유하며 경기 템포를 낮추고 공간을 찾아가는 방식이 예상되고 레알은 빠른 전환과 측면 침투로 시티 수비의 간격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특히 레알의 역습은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체력 싸움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레알은 홈 2점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고 시티는 교체 자원을 활용해 중원 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는 팀입니다. 종합적으로 두 팀의 폼과 흐름은 매우 비슷하지만 레알이 홈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과 역습의 완성도를 고려하면 승부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저의 예상 결과는 2대2 무승부. 박빙 승부가 난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2대1 승리 가능성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상 6억 원이 2월된 승무패 81회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참고하여 나만의 감으로 픽하시어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메뉴에서 슈퍼땡스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갬블러였습니다.